안녕하세요, 사부작입니다. 제가 주말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 영화 속 안에 AI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도 재밌었지만 그런 장면들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이 테크 채널이지만 영화를 소개하면서 경험하게 될 미래 사회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화 제목은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제니퍼 로페즈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영화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썸네일을 보면 제니퍼 로페즈가 로봇 안에 들어가서 뭔가 조정하는 그런 모양새죠. 다양한 작품에서 많이 봤던 클리셰이기는 한데 이 영화에서는 플러스 원이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뉴럴링크라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동기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영화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간이 만들어낸 AI가 이제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흑화된 AI가 인간을 이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되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우주로 떠나요. 그러면서 28년 뒤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니퍼 로페즈의 방이 등장하는데 이 씬이 저는 굉장히 눈이 많이 갔어요. 자, 일어나면 AI 비서가 시계를 띄워놓고 맞이해줘요. 잘 잤냐? 밖에 날씨는 어때? 라는 걸 알려주면서 전날에 했던 체스 게임을 띄워놓고 다시 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동선상 이어지면서 바로 커피를 주문을 합니다. It's your favorite. 언어 모델로 인지를 해서 커피를 내려주고 체스 게임도 같이 말로 즐겨요. 그리고 나서 시선이 멈춘 곳이 어디냐? TV입니다. TV에는 지금 다양한 화면이 떠 있고 그거를 들으면서 제니퍼 로페즈는 말로 또 명령을 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시선을 추적해서 시선이 멈춘 곳의 화면이 좀 더 집중되고 커졌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TV를 보면서 말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한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저는 현재 기술력을 다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중에 일부는 이미 다 가능한 것들이요. 자, 이 장면을 지나면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제니퍼 로페즈의 직업은 대테러 분석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니퍼 로페즈의 엄마가 할런이라는 AI를 만든 주인공이고 엄마가 만들어 놓은 AI 할런을 제니퍼 로페즈가 시기하게 되면서 금기된 어떤 그 선을 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할런이 인간을 이제 위협하는 테러리스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니퍼 로페즈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에요. 스마트폰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대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기가 스마트폰인데 지금 28년 뒤라고 가정을 했지만 스마트폰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고 여기에 있는 청중들은 다들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딱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자유시간을 좀 누리는 분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초기 운영체제도 사용자 맞춤으로 설계가 됐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있던 그 스마트폰도 뭐 기본은 있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현재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죠. 우리의 인류가 AI에게 지배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대사라고 보여져요. AI 사이에 다리를 놔야 한다. 이 부분이 이 영화의 저는 큰 줄기라고 봅니다. SF 영화이기 때문에 뭐 전투씬이 있고 어떻게 결합되는지 기술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보여지지만 큰 줄기는 AI와 인간이 교감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뉴럴링크라는 기술을 설명을 합니다. 인간과 AI를 싱크, 동기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개가 시작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어 준비하는 과정에 습격을 당하게 되고 원치 않게 불시착하게 돼요. 스미스라고 불리우는 이 아크수트를 입고 떨어지게 되고요. 일단 살아 있습니다. 자, AI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통신이 끊어졌죠.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스미스가 시도를 해요. 언어를 선택하세요. 이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살 때도 언어 선택이 나오죠. 반갑게도 한국어가 보입니다. 자, 언어를 선택하고 나서 시작 모듈을 하려고 하는데 제니퍼 로페즈가 거부해요.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 할런의 부하들이 쫓아와가지고 공격하게 되고요. 전투를 하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리가 부러지게 되는데 치료도 해줍니다. 이 다리를 스캔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고쳐주기까지 해요. 선택만 하면 돼요. 지금 보세요. 얼른 해치워버려. 딱 누릅니다. 그러면
수술용 도구들이 나와서 다리를 잡고 이렇게 수술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어요. 수술을 잘 받았다고 AI가 인간에게 사탕을 주고 있어요. AI는 이해를 못해요. 이걸 보고 인간이 웃으니까 둘만 하는 그런 위기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더 이상은 동기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는 아크를 제대로 구동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능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뉴럴링크를 활용한 동기화만이 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 동기화를 시도하고 나서는 제니퍼 로페즈가 이거를 막아요. 스미스 입장에서는 동기화를 시도했는데 동기화가 안 되니까 뭔가 내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본인을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제니퍼 로페즈에게 네가 문제다, 네가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제니퍼 로페즈 입장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동기화를 선택을 하게 되고 과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거에서 보면 왜 AI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주게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죽은 생명을 보고 AI가 이야기를 해요. 고의 잠들기를 물어봅니다. 입력값이야? 아, 누군가 죽었을 때 예를 표하는 말 같아서요 라고 표현을 하고요. AI는 생명이 없잖아 라고 물으니까 스미스의 대답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건 생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자극에 반응하고 생각과 선택도 한다. 그러한 거는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냐. 이번에 오픈AI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델을 보여줬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장면이 저는 바로 그러한 기술과 연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생명이라는 정의, 인간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상당히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봤는데 이 이상의 답변이 없는 것 같고, 제니퍼 로페즈가 반박을 합니다. 너는 그냥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거잖아. 우린 모두 프로그래밍이 된 거다. 그리고 DNA가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는 방식이 현재 뇌가 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AI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 NPU라는 게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 처리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한 걸 또 이렇게 저는 녹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생명에는 영혼이 있는 건데 너는 영혼이 없으니까 생명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없어 보이는 건 당신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보이진 않잖아요.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접근을 해내고 나니까 논리적으로 생명체라는 걸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제니퍼 로페즈가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스미스와 인간의 애착 관계가 형성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장면에서 스미스가 인간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인격화된 그 스미스를 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AI라는 존재,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로부터 이러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허라는 영화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이러한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설명하면서 빠질 수 없는 영화가 레디 플레이 원이죠. VR 기기, 이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애플에서 발표를 했던 비전 프로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레디 플레이 원도 2018년 영화고요. 허라는 영화도 불과 10년 전 영화입니다. 아틀라스에서 보여준 AI와 인간의 이 관계, 저는 10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8년 뒤라고 얘기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저는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를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봐요.